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의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 보겠습니다. 미국 고용 침체 우려는 과장, 변동성 끝났나? 지난주부터 미국의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실업률 발표에서 일단 4.3%, 연준에서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샤메 법칙도 해당한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근데 간밤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또 최대 하락을 기록하면서 또 다른 좋은 고용 지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장이 올랐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변동성 끝났을까요?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일단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많이 좀 희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 그러니까 지난주에 25만 건에 비해서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나온 이제 7월 그 고용 지표 내에 실업률이 4.3%를 기록을 했는데, 그 내에는 이제 미국 지역에, 특히 이제 남부 지역에 이제 태풍이 불면서 일시적인 그런 요인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런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로 봐서는 일시적이었다라는 게 이제 힘을 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이제 실업률 자체는 아마 4.3%보다는 하향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보면 좀 과한 측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8%를 기록을 했고요. 3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9%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 후반을 지금 예상을 할 만큼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지금 과연 침체에 대한 것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약간은 조금 오버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엔캐리 관련된 이제 청산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까지는 좀 상존해 있다라는 게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아직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증시는 한동안은 기간 조정을 통해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변동성이 하루에 지금 1% 단위 이상의 지금 변동성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축소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샤메 법칙을 만든 샴 박사가 또 간밤에는 이 실업률이 올라도 침체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특별하게 연준 측에서 긴급 금리 인하를 할 정도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경제 상황은 아니다. 이번에 내 법칙이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윤여민 이사님, 이 고용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침체에 대해서 미국 경제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 이어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GDP라든지 소비 물가 지표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용 지표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사실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좀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 자체가 좀 고용에 대한 부분으로 좀 시선이 쏠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좀 발표됐던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관련돼서는 사실 저는 약간의 좀 캡처는 듭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신규와 이제 연속에 대한 부분에 약간 숫자가 좀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어제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시장은 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이걸 또 오늘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좀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계는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9월달 같은 경우는 최대 50bp, 그 다음에 11월, 12월 25bp에서 올해 100bp 인하까지도 지금 시나리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관련된 분명히 해석은 논의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은 좀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불황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앞에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엔캐리 관련된, 특히 이제
엔달러 환율과 관련돼서 좀 많이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선물의 어떤 매수 매도에 따라서 지수 자체의 어떤 상승과 하락의 폭이 좀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따로 떼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월요일에 급락을 좀 메꾸는 좀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커플링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서 두 분의 의견, 변동성은 끝났나라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들을게요. 임순재 대표님, 아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변동성은 변동성, 아직 안 끝났나요? 네,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보시는 네.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간 조정이 아마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다음 달 고용 지표가 나올 때까지도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이제 첫째 주까지인데요. 만약 그 정도까지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서 봐야만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9월 금리 인하 시기에 또 과연 시장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이것도 참 궁금한데 변동성 끝났나라는 점에 대해서 윤 이사님 의견은요? 저는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혹시 이제 좀 지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2%대에서 플러스 0.4%대까지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가 종목 움직임처럼 막 2.5%대 어떤 변동성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급등 출발했습니다만 다시 밀리는 상황인데, 지수 자체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조정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외부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끝났다라고 논하기엔 좀 이르다. 결국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 이어진다는 점, 기간 조정의 가능성까지 더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비만 치료제 실적으로 확인. 노보노디스크가 앞서서 좀 실적이 나왔는데 좀 기대 이하였다. 위고비 약발 다 했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간밤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9.5%가량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젯바운드, 마운자로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앞으로 전망 자체도 긍정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님, 비만 치료제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죠, 계속. 네,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글로벌 이제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지금 뭐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뭐 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두 회사 모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운자로나 젯바운드에 대한 이제 매출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실적 전체를 이제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전일 이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주당 EPS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2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쁘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시장 예상치가 원치 높았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못 미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 이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매출이 작년 17억 달러를 좀 넘어섰는데, 이건 이제 작년 대비 55%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폭이 상당히 컸는데 시장에선 그거보다 더를 요구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만큼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매출 부분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두 양사들,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가 이제 같이 지금 출시가 되면서 지금 상당히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 시장 내에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조금씩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국내 비만 치료제는 오늘 같은 경우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틈새 시장을 노려서 비만 치료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약진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빠르게 작용하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의 향후 비만 치료제가 나왔을 때에 대한 그런 이제 위기감으로 인해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관련된 업체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체적으로 뭐 직접 만드는 회사들도 물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는 하나가 이제 글로벌 이제 비만 치료제들 업체들이 국내 출시가 지금 임박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나 싹센다 네. 같은 경우는 국내 식약청 허가를 이제 이미 받아놓고 지금 식약청과 이제 국내 출시 가격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라일리의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국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아마 가을 정도에는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비만 치료제가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한미약품이 가장 빠르게 지금 뭐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2027년 이후에 상용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외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장 확대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 지금 뭐 하는 업체들보다는 관련된 실험 물질을 빅테크에 수출하는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관심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 수출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펩트론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가장 앞서고 있는 한미약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위고비에 대한 그런 이제 식약처의 이제 허가 그러니까 시판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신약 출시보다도 더 좋은 재료는 기술 수출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관련주 두 가지 한미약품 펩트론 꼽아주셨습니다. 싹센다 특허도 만료되기 때문에 싹센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같은 경우도 또 어떻게 이슈가 진행되는지 함께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비만 고성장 계속되고 있죠. 비만 치료제 고성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약배 섹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제가 볼 때는 키워드로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확실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계속 확대가 돼요. 치료되는 것들이. 네, 치료되는 병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비만에서 당뇨에서 뭐 이제는 뭐 알츠하이머부터 시작해서 여러 쪽으로 지금 이제 확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고성장세는 저는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탑 플레이어로서 자리를 잡을까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노보노르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통을 담당하거나 혹은 원재료를 담당하거나 혹은 이제 완제품을 파는 회사들 입장에서 대응 전략이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많이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체형에 맞을까에 대한 부분도 저는 초반에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용.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비만 치료제를 얼마나 빨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체형을 좀 맞춰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뭐 위고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효능들은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특히 그리고 최근에 나온 지금 뭐 일라일리도 그렇고 보면 뭐 거의 6개월 안에 지금 몸무게가 10% 정도가 빠진다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부분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뭐 경구용으로 먹는 쪽으로도 어쨌든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걸로써 몸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획기적인 시대가 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러한 이슈를 좀 선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좀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완제품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경쟁이 상당히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에 대한 경쟁력은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만 결국 효능으로서도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뭐 원재료라든지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조금은 분명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나왔던 그 방송에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 여기에 또 원재료를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저는 이 비만 치료제의 키워드를 좀 활용을 해보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해보는 어떤 그러한 전략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고성장 가운데서도 뭐 비용이라든지 제형이라든지 우리 체질에 맞는지 여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경구용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또 그 어떤 소재 쪽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D&D 파마텍에 대해서 또 윤여민 이사는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비만 치료제 투자 포인트 알아봤고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금 매수한다면 반도체 대 2차 전지. 이거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둘 다 갑니다. 그래서 정말 흐뭇하게 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도 뭐 4%까지 17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한번 볼게요. 한미반도체가 조금은 아쉽죠. 좀 음봉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하락 멈췄습니다. 200일 이평선 지지하고 108,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반도체 대 2차 전지. 2차 전지 좀 오늘 봉이 좀 길어요. 네, 강하게 그렇죠. 양봉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보면 반도체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업황에,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에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내년까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이제 메모리 가격에 대한 이제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뭐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실적들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D램이나 낸드 가격 전부 다 하반기에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내년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못 미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올 만큼 반도체 업황은 내년까지 호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에 비해서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오늘 이제 큰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낙폭이 원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전방 산업인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 들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자동차에 대한 지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2차 전지주가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부진함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의 실적들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이제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조금, 특히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로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은 했지만 거의 적자에 근접한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업황이 하반기 이후에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주요 이제 원자재인 리튬, 니켈 가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니켈 같은 경우는 지금 톤당 16,000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52주 거의 신저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73.5위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은 최근 3년 내에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그만큼 이런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당장 주가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더 이른 감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전지주들은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바닥을 찍고 전환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진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고요. 하반기 실적을 봤을 때 반도체를 선택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은요? 저도 이제 반도체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뷰가 다른 게, 일단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사실 이제 2분기에 어떤 좀 컨센서스 미스가 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또 최근까지도 52주 신저가에 대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LNF 같은 경우도 52주 신저가가 나왔는데, 네.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바닥은 분명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반도체가 상당히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초창기 때에 어떤 모습을 좀 보지 않나 생각하면서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바닥에 대한 부분들, 오늘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바닥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부분, 이런 기술적인 반등에서 봤을 때는 네. 반도체 쪽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폭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가운데서 저는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HBM 쪽보다는 오히려 좀 전통 소부장 쪽에서도 낸드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어떻게 보면은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용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투자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낸드 같은 경우는 GPU용의 낸드용이 좀 낸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HBM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급락이 나왔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통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같은 경우도 D램과 낸드 쪽에서 업황했던 호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결국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실적으로 찍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히려 가지 못했던, 오히려 AA 반도체 쪽에서 많이 소외됐던 그런 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반등이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길게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저는 좀 짧게 본다고 하면 반도체, 그 안에서도 AA보다는 좀 낸드나 어떤 D램 같은 전통 소부장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 바닥을 확인한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윤여민 인사도 지금 반도체를 더 우선적으로 보겠다라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으로 어떤 종목을 보실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임순재 대표님. 네, 뭐, 전 탑픽으로 보면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삼성전자. 뭐, 최근 들어 이제 급락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삼성전자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KC텍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소부장 단으로 보면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이렇게 꼽아주셨고요. 윤여민 인사님은 낸드 관련주 어떤 종목 보실까요? 저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테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낸드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뭐 테스 관련된 종목들 뭐 이제 낸드 관련된 종목들 테스나 뭐 마이크로투나노 거의 차트 비슷합니다. 지금 8월 5일, 뭐 테스 같은 경우도 8월 5일, 마이크로투나노도 8월 5일 지금 신저점을 좀 52주 신저점을 찍은 후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 4월에 고점을 만들고 거의 한 4개월째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AA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HBM 관련된 종목들과는 너무 상이한 어떤 종목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특히 용인에 대한 투자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GPU용 낸드도 좀 출시가 예상되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테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딱 주시네요. 네. 테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한다면 반도체 대 2차 전지, 업황의 흐름을 따라서 좀 더 반도체가 빠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주셨네요.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장의 전략을 거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장까지 내다보며 전략 세우는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의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 보겠습니다. 미국 고용 침체 우려는 과장, 변동성 끝났나? 지난주부터 미국의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실업률 발표에서 일단 4.3%, 연준에서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샤메 법칙도 해당한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근데 간밤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또 최대 하락을 기록하면서 또 다른 좋은 고용 지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장이 올랐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변동성 끝났을까요? 뭐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일단 뭐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많이 좀 희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 그러니까 지난주에 25만 건에 비해서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나온 이제 7월 그 고용지표 내에 실업률이 4.3%를 기록을 했는데 그 내에는 이제 뭐 미국 지역에 특히 이제 남부 지역에 이제 태풍이 불면서 뭐 일시적인 그런 요인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런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로 봐서는 일시적이었다라는 게 이제 힘을 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이제 실업률 자체는 아마 4.3%보다는 하향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보면 좀 과한 측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8%를 기록을 했고요. 뭐 3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9%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 후반을 지금 예상을 할 만큼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지금 과연 침체에 대한 것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약간은 조금 오버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뭐 엔캐리 관련된 이제 청산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까지는 좀 상존해 있다라는 게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아직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증시는 한동안은 기간 조정을 통해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변동성이 하루에 지금 1% 단위 이상의 지금 변동성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축소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샴의 법칙을 만든 샴 박사가 또 간밤에는 이 실업률이 올라도 침체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특별하게 연준 측에서 긴급 금리 인하를 할 정도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경제 상황은 아니다. 이번에 내 법칙이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윤여민 이사님, 이 고용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침체에 대해서 미국 경제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 이어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GDP라든지 뭐 소비 물가 지표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용 지표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사실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좀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 자체가 좀 고용에 대한 부분으로 좀 시선이 쏠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좀 발표됐던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관련돼서는 사실 저는 약간의 좀 퀘스천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실업 그러니까 신규와 이제 연속에 대한 부분에 약간 숫자가 좀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어제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시장은 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이걸 또 오늘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좀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에 대한 시계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계는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9월달 같은 경우는 뭐 최대 50bp 그다음에 11월, 12월 25bp에서 올해 100bp 인하까지도 지금 시나리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관련된 분명히 해석은 논의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은 좀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불황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앞에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엔캐리 관련된 특히 이제 엔달러 환율과 관련돼서 좀 많이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선물의 어떤 매수 매도에 따라서 지수 자체의 어떤 상승과 하락의 폭이 좀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따로 떼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월요일에 급락을 좀 메꾸는 좀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커플링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서 두 분의 의견, 변동성은 끝났나라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들을게요. 임순재 대표님, 아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변동성은
변동성, 아직 안 끝났나요? 네,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보시는 네.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간 조정이 아마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다음 달 고용 지표가 나올 때까지도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이제 첫째 주까지인데요. 만약 그 정도까지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서 봐야만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9월 금리 인하 시기에 또 과연 시장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이것도 참 궁금한데 변동성 끝났나라는 점에 대해서 윤 이사님 의견은요? 저는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혹시 이제 좀 지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2%대에서 플러스 0.4%대까지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가 종목 움직임처럼 막 2.5%대 어떤 변동성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급등 출발했습니다만 다시 밀리는 상황인데 지수 자체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조정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외부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끝났다라고 논하기엔 좀 이르다. 결국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 이어진다는 점, 기간 조정의 가능성까지 더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비만 치료제 실적으로 확인. 노보노디스크가 앞서서 좀 실적이 나왔는데 좀 기대 이하였다. 위고비 약발 다 했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간밤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9.5%가량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젯바운드, 마운자로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앞으로 전망 자체도 긍정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님. 비만 치료제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죠, 계속. 네,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글로벌 이제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지금 뭐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뭐 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두 회사 모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운자로나 젯바운드에 대한 이제 매출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실적 전체를 이제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전일 이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주당 EPS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2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쁘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시장 예상치가 원치 높았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못 미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 이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매출이 작년 17억 달러를 좀 넘어섰는데 이건 이제 작년 대비 55%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폭이 상당히 컸는데 시장에선 그거보다 더를 요구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만큼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매출 부분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두 양사들,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가 이제 같이 지금 출시가 되면서 지금 상당히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 시장 내에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조금씩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국내 비만 치료제는 오늘 같은 경우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틈새 시장을 노려서 비만 치료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약진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빠르게 작용하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의 향후 비만 치료제가 나왔을 때에 대한 그런 이제 위기감으로 인해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관련된 업체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체적으로 뭐 직접 만드는 회사들도 물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는 하나가 이제 글로벌 이제 비만 치료제들 업체들이 국내 출시가 지금 임박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나 싹센다 같은 경우는 국내 식약청 허가를 이제 이미 놓고 지금 식약청과 이제 국내 출시 가격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라이릴리의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국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아마 가을 정도에는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비만 치료제가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한미약품이 가장 빠르게 지금 뭐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2027년 이후에 상용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외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장 확대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 지금 뭐 하는 업체들보다는 관련된 실험 물질을 빅테크에 수출하는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관심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 수출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펩트론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가장 앞서고 있는 한미약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위고비에 대한 그런 이제 식약처의 이제 그러니까 시판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신약 출시보다도 더 좋은 재료는 기술 수출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관련주 두 가지 한미약품 펩트론 꼽아주셨습니다. 삭센다 특허도 만료되기 때문에 삭센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같은 경우도 또 어떻게 이슈가 진행되는지 함께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비만 고성장 계속되고 있죠. 비만 치료제 고성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약배 섹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제가 볼 때는 키워드로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확실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계속 확대가 돼요. 치료되는 것들. 네, 치료되는 병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비만에서 당뇨에서 뭐 이제는 뭐 알츠하이머부터 시작해서 여러 쪽으로 지금 이제 확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고성장세는 저는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탑 플레이어로서 자리를 잡을까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노보노르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통을 담당하거나 혹은 원재료를 담당하거나 혹은 이제 완제품을 파는 회사들 입장에서 대응 전략이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많이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체형에 맞을까에 대한 부분도 저는 초반에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용.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비만 치료제를 얼마나 빨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체형을 좀 맞춰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뭐 위고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효능들은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특히 그리고 최근에 나온 지금 뭐 일라일리도 그렇고 보면 뭐 거의 6개월 안에 지금 몸무게가 10% 정도가 빠진다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부분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뭐 경구용으로 먹는 쪽으로도 어쨌든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걸로써 몸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획기적인 시대가 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러한 이슈를 좀 선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좀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완제품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경쟁이 상당히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에 대한 경쟁력은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만 결국 효능으로서도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뭐 원재료라든지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조금은 분명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나왔던 그 방송에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 여기에 또 원재료를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저는 이 비만 치료제의 키워드를 좀 활용을 해보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해보는 어떤 그러한 전략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고성장 가운데서도 뭐 비용이라든지 제형이라든지 우리 체질에 맞는지 여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경구용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또 그 어떤 소재 쪽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D&D 파마텍에 대해서 또 윤여민 이사는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비만 치료제 투자 포인트 알아봤고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금 매수한다면 반도체 대 2차 전지. 이거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둘 다 갑니다. 그래서 정말 흐뭇하게 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도 뭐 4%까지 17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한번 볼게요.
한미반도체가 조금은 아쉽죠. 좀 음봉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하락 멈췄습니다. 200일 이평선 지지하고 108,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반도체 대 2차 전지. 2차 전지 좀 오늘 봉이 좀 길어요. 네, 강하게 그렇죠. 양봉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보면 반도체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업황에,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에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내년까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이제 메모리 가격에 대한 이제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뭐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실적들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D램이나 낸드 가격 전부 다 하반기에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내년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못 미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올 만큼 반도체 업황은 내년까지 호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에 비해서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오늘 이제 큰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낙폭이 원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전방 산업인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 들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자동차에 대한 지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2차 전지주가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부진함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의 실적들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이제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조금, 특히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로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은 했지만 거의 적자에 근접한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업황이 하반기 이후에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주요 이제 원자재인 리튬, 니켈 가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니켈 같은 경우는 지금 톤당 16,000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52주 거의 신저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73.5위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은 최근 3년 내에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그만큼 이런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당장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더 이른 감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전지주들은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바닥을 찍고 전환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진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고요. 하반기 실적을 봤을 때 반도체를 선택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은요? 저도 이제 반도체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뷰가 다른 게, 일단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사실 이제 2분기에 어떤 좀 컨센서스 미스가 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또 최근까지도 52주 신저가에 대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LNF 같은 경우도 52주 신저가가 나왔는데, 네.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바닥은 분명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반도체가 상당히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초창기 때에 어떤 모습을 좀 보지 않나 생각하면서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바닥에 대한 부분들, 오늘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바닥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부분, 이런 기술적인 반등에서 봤을 때는 네. 반도체 쪽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폭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가운데서 저는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HBM 쪽보다는 오히려 좀 전통 소부장 쪽에서도 낸드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어떻게 보면은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용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투자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GPU용의 낸드용이 좀 낸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HBM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급락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통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같은 경우도 D램과 낸드 쪽에서 업황했던 호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결국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실적으로 찍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히려 가지 못했던, 오히려 AA 반도체 쪽에서 많이 소외됐던 그런 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반등이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길게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저는 좀 짧게 본다고 하면 반도체, 그 안에서도 AA보다는 좀 낸드나 어떤 D램 같은 전통 소부장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 바닥을 확인한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윤여민 인사도 지금 반도체를 더 우선적으로 보겠다라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으로 어떤 종목을 보실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임순재 대표님. 네, 뭐, 전 탑픽으로 보면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삼성전자. 뭐, 최근 들어 이제 급락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삼성전자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KC텍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소부장 단으로 보면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이렇게 꼽아주셨고요. 윤여민 인사님은 낸드 관련주 어떤 종목 보실까요? 저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테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낸드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뭐 테스 관련된 종목들 뭐 이제 낸드 관련된 종목들 테스나 뭐 마이크로투나노 거의 차트 비슷합니다. 지금 8월 5일, 뭐 테스 같은 경우도 8월 5일, 마이크로투나노도 8월 5일 지금 신저점을 좀 52주 신저점을 찍은 후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 4월에 고점을 만들고 거의 한 4개월째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AA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HBM 관련된 종목들과는 너무 상이한 어떤 종목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특히 용인에 대한 투자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GPU용 낸드도 좀 출시가 예상되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테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딱 주시네요. 네. 테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한다면 반도체 대 2차 전지, 업황의 흐름을 따라서 좀 더 반도체가 빠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주셨네요.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장의 전략을 거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장까지 내다보며 전략 세우는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